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이제 오래간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S&P가 2.6%, 나스닥이 2.57%, 그러니까 둘 다 양시장 다 2.6%, 2.5%대 빠졌고 하락 종목이 6,300 종목으로 더 많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젯밤이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중첩된 날이어서 솔직히 어젯밤에 이제 제가 영상 녹화하고 있을 때는 물론 그때도 급락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낙폭을 장중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일단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장중에 계속 밀렸네요. FOMC 회의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어제 좀 그게 이제 어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게 미국 어제 FOMC 회의인데 이게 메인 기사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무튼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은 시기상조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은 이제 절대 긴축의 기획자 얘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 완화적인 쪽으로.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양적완화 했던 물량 줄이는 거, 테이퍼링 하는 거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은 너무 이르다. 지금 이야기 꺼낼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그저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금리 인상하는 건 긴축적인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긴축적이다라는 인상을 줄까봐 싶어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애써 이야기를 했고 어젯밤에 사실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가만히 좀 보면은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자산 가격을 정하는 데 많은 게 있다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통화 정책보다 백신 기대와 재정 정책이다라고 분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인간성에 대해서 전 사실 좀 약간 좀 어제 좀 회의감이 좀 살짝 회의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하여튼 뭔가 좀 찜찜함을 좀 느끼고 있는데 누가 봐도 양적 완화가 이 폭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별로 한 게 없고 백신 기대감과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이 자산 시장 가격을 끌어올렸어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한 발 쏙 빠지는 듯한 이런 모습. 제가 봤을 때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폭등의 주범인데 자기네들은 발 쏙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자기네들은 발 쏙 빠지는 모습이 제 생각에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뭔가 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닌가. 물론 파월 의장은 지금 이제 뭐 주식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어, 뭐 이게 뭐 당연히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뭐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 이거 파월 의장은 뭔가 속으로 찜찜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건전한 거였으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연준이 이번에 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았던 거였다면. 근데 지금 보시면 은근히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이 뭔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 쫄아갖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고 아무튼 그래요. 자산 가격은 통화 정책보다 백신과 재정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 어제 뭔가 파월 의장이 한 발 빼고 있다라는 인상 정도는 받았다. 제가 본 시장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뭔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인상을 좀 받았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 시장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어젯밤에 이제 급락이 나와서 뭐 중요한 라인들을 다 깨긴 깼어요. 일단 어떤 뭐 인버스 매수 가능하긴 가능한데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을 한 번에 깨는 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417을 붕괴시켰다가도 다시 반등 튀어나온 게 뭐 그런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라인이면 한 번 맛보고 뜯고 씹고 즐기고 그죠? 다시 한 번 맛보고 뜯고 뭐 하여튼 그리고 나서 뭐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라인이면 진짜 중요한 라인이면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제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보시면은 중요한 라인들을 한 방에 깼거든요. 그리고 어제 솔직히 하루 만에 보인 낙폭으로는 제 생각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변동성 지수 폭등도 장난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물론 어떤 기준은 충족시켰어. 예, 물론 어떤 기준은 지금 어떤 매수할 만한 기준은 일단 뭐 충족을 시키긴 시켰습니다. 물론 뭐 저는 조금 더 낮은 기준을, 예, 저는 조금 더 낮은 기준을 더 잡고 싶긴 한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S&P 지수를 보면은, S&P 지수를 보면은 지금 요 자리,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돌파 안착, 지지, 붕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자리쯤 붕괴되면은 해볼 수 있어요. 종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한 방에 붕괴시켰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붕괴시켰네, 뭔가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되,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박자 정도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 살짝 이제 올라와서 여기는 이 선을 다시 테스트할 때라든가 뭐 그런 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한 번에 훅 다 사지 말고, 뭐 사실 거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부터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훅 들어가실 분들은 진짜 칼같이 타이밍을 더 기다려야겠죠. 이거 선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뭐 이런 점들 잘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예를 들면은, 나스닥은 확실히 강하긴 강하네요. 네. 나스닥은 여기 지금 오늘 이 종가가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뭐 어쨌든 딱 턱걸이 해놨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 중요한 자리들을 다 지금까지 그 진짜 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들은 아직까지는 깨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은, 마음 급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떤 기준들은 붕괴시켰으니까 최소한 며칠에 걸쳐서 분할 매수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 정도 접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이야기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는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튀었죠. 이게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아무튼 좀 튀었습니다. 이 보통 보시면 20에서 40 정도 박스권이거든요. 이거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갔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이게 레벨업 돼가지고 얘가 한 번에 80까지 간다. 그것도 별로 하락을 보시는 분께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가려면 또 뭔가 이슈가 필요할 텐데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계속 변동성 지수를 이야기해 드린 건 20에서 40까지 박스권 정도를 이야기해 드린 건데, 어젯밤에 그 목표치를 거의 다 한 번에 채워버렸습니다. 물론 위쪽으로 좀 더 남았어요. 37에서 40까지 좀 남긴 남았는데, 아무튼 좀 별로 모양이 좀 좋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UVXY는 안타깝지만 솔직히 저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너무 시세가 안 나왔어요. 어제 꼴랑 31%밖에 안 나왔죠. 원래 사실 목표치 더블을 보고 들어간 건데, 이게 어제 하룻밤 만에 60%가 폭등해 버리는 바람에 빅스가 30%밖에 시세가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부터는 뭐 변동성 지수에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전 좀 이제 약간 중립 이하로 저는 좀 약간 비중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목표치가 많이 충족이 돼버렸어요. 어제 20에서 40 박스권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근데 어제 37까지 갔으니까 이제 좀 가더라도 위쪽으로 얼마 안 남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어젯밤에 성과 내셨어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성과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매집하면 뭔가 주긴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좀 결과가 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드신 분들 진짜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어젯밤에 이제 달러는 반등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분명히 그 파월 의장은 발발발발 떨면서 긴축의 기역자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는데 달러는 슬슬슬 상승하고 있다, 그죠?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주식이 그렇게 뭐 긴축의 기역자 이야기도 안 꺼냈는데 뭐 하락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폭락하고 이런 걸 보면 그죠? 뭔가 좀 뭔가 수상하긴 수상하죠.
어쨌든 간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이제 이날에 25일 날, 26일 날 나왔던 음봉을 완전히 감싸 버렸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대한 여기가 단기 저점이었을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조만간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추세 전환되면 모든 게 끝이다. 뭐 이런 세상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바닥 완성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뭐 어제 모든 위험 자산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등도 못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 애플하고 종목들 좀 몇 개 봅시다.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어딘가를 계속 못 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뭔가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더 오르고 싶으면 이렇게 막 갭을 막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론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한 거예요. 전고점 돌파한 척 한 상황이지만 돌파한 척 한 상황에서 얼마 못 가고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하락에 가장 유리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애플 심상치 않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강한 저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 한 번도 없었죠. 이런 패턴. 이런 패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변동성 죽이면서 뭔가 좀 위쪽에서 못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 전고점 라인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상당히 또 주의를 해야 될 거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애플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애플은 1월 말쯤 되니까 달라졌어요. 이런 점들 좀 아실 수가 이런 점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좀 더 저는 여기 붕괴시키면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붕괴시키면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심상치는 않아요. 고점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저항받고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상승에 좋지는 않죠. 네. 결과적으로 큰 흐름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5일 블루웨이브의 시작과 함께 시장이 우리 달러가 달라지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주식시장도 한 달 동안 박스권 기어가다가 무슨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뭔가 보이시는 분들은 뭔가 오고 있다는, 뭔가 진행 중인 게 느껴집니다. 뭔가 진행되고 있군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못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죠? 아무튼 근데 뭔가 달라지긴 달라진 거를 느끼긴 느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하고요. 참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딱 지금 상황에 잘 맞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 부양책에 대한 과신이 자산 급락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IMF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죠. 어젯밤에도 안 그래도 사람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이 된다. 연방준비제도에서 그 당연히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걔네 완화적일 거야. 또 그리고 부양책 앞으로 쓸 거야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세는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완화적으로 나오고 부양책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자산가격 급락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눌림시 매수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런 과신들이 오히려 시장을 붕괴시킬 위험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이죠. 이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쪽을 쳐다볼 때 오늘 지금 한국장도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무튼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0원 돌파한 착, 원화 1110원 돌파한 착,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됐죠, 그죠? 1110원 돌파한 착. 물론 조금 찜찜하긴 찜찜하다. 너무 갭을 많이 띄워가지고 살짝 다시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1110원 돌파한 착, 1110원 돌파한 착, 원화 추세 전환. 물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은 저는 이제부터 추세 전환으로 일단 봤습니다. 아마 뭐 중간중간 조금 테스트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마 1110원 살짝씩 붕괴시키고 이럴 것 같긴 한데 1103원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확실해진 거죠. 자, 원화 추세 전환 거의 99%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몇 번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한 99% 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신흥국 통화가 가장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달러는 조금 아직 91 밑에 있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1110원 돌파 안착하고 있다라는 점. 동시에 시장은 급락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모양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417이라는 자리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갭으로 깼거든요. 좀 주의하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를 이제 분할해서 천천히 해보시는 게 어떻냐라는 걸로 이야기를 좀 바꿀게요. 이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좀 장중에 깼었어야 되는데 이걸 개파락으로 지금 붕괴시키고 나서 여기서 지금 양봉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아직 시장 심리가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방금 보여드렸던 IMF 기사처럼 여전히 과신이 강한 믿음이 깔려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냐, 417 붕괴시켰으니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확 사진 마시고요. 아직 이게 갭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분할로 찬찬히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 정도 이야기 좀 바꾸겠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나 고버스나 제가 이야기한 기준들은 최소 2,200원은 돌파 한착하고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기준을 또 하나 드리는 거예요. 417 붕괴되면 하시든가, 아니면 고버스 가격을 기준으로 2,200원 돌파하면 하시든가, 코스닥 인버스 기준으로 4,560원 돌파하면 하시든가 하는데, 사실 그래요. 이런 걸로 보면 아직 돌파 한차까지는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분할로 살살살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콜옵션은 맛이 가겠죠. 콜옵션은 쿵쿵쿵쿵 하면서 맛이 가고 있습니다. 되돌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콜옵션들이 저기 외과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쌍바닥을 못 만들면서 이렇게 저점을 다 낮추고 있고요. 저점을 이렇게 다 낮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갭 하락 한 방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급락을 다 반영해버린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분할로 접근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는 연준발 충격에 코스피 2% 하락대라고 나오는데, 어제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사실 특별히 한 게 없죠. 특별히 연방준비제도에서 실망할 게 있어요. 어제 연방준비제도 결과에 따른 실망감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실망했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다 완화적인 이야기 해줬고 뭔 얘기를 해요, 그죠?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지금 연방준비제도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우리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며칠 전에 유동성 한번 회수했죠. 그게 이제 미국 버전으로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한 테이퍼링의 일종인 건데, 그게 이제 아무튼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 어제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는데,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일단 보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꺼트리는 거는 백신도 전염병 이런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슈일 거다, 그죠?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슈들이 슬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인민은행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그에 따른 금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나가서 노는 건 이제 그만하셔야겠죠. 이제 조금 이제 의자에 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좀 집중해 봐야 될 타이밍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고요. 하여튼 뭔가 좀 기대를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